네, 안녕하세요. 주식은 역시 기리기리새 이리십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장이 너무나도 좋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공부는 멈출 수 없기에 대신 정말 빠르게 핵심만 보고 마무리해보도록 할게요. 같이 공부하시죠. 렛츠 기릿! 첫 번째입니다. 어제 미국은 급락했어요. 나스닥은 무려 2.4%나 하락했고요. 보통 나스닥이 마이너스 3%가 찍히면 공황이다 라는 말을 쓰는데 상태가 조금 나빠지고 있으며 지금 현재 선물에서도 나스닥이 1.2% 정도 하락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추가 하락 가능성까지 나오고 있기 때문에 더 큰 무서움이 나타나고 있죠. 그래서 어제 나스닥이 하락한 이유가 뭔가? 바로 5년물 미국 국채 입찰에서 저조한 참여만 확인되는 모습이 나타났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국채 매수가 없다라는 소리가 되고 결국은 국채 금리가 급등할 수밖에 없었겠죠. 그래서 다시 10년물이 5% 근처까지 올라가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고 만약에 이번 주 아니면 다음 주 내로 10년물이 5%가 넘어가는 그런 모습이 나타난다면 또다시 증시는 희명을 완전 지를 걸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게다가 이 와중에 미국의 주택 관련 지표도 시장 예상보다 또 좋게 나오며 연준의 더 오래, 더 높게 전략의 가능성도 높아지는 부분도 시장을 지속적으로 짓누르는 요인 중 하나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영향 오늘 우리나라가 받아서 다 하락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우리가 계속 공부했던 그겁니다. 구조대가 오고 있다라고 했는데 근데 이 구조대가 좀 시원찮아요. 물론 100% 나쁜 구조대는 딱히 없긴 했는데 실적을 선방한 친구마저 오히려 급락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고 합니다. 솔직히 말해서 한 몇 개월 전만 하더라도 이 정도의 실적만 나왔다면 오케이 이 정도면 괜찮아 라고 말하며 충분히 주가가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런데 지금은 트집을 계속 잡아내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호재는 묻히고 악재는 부각되는 그런 시장, 약세장의 특징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어쨌든 내용을 보자면은 흠잡을 데 없던 마이크로소프트는 선방하는 모습을 나타냈으나 그런데 매그니피센트 세븐 친구들은 전부 다 급락하는 모습을 나타냈고 특히 알파벳이 무려 10%나 급락하는 모습 그리고 그 이유는 실적은 잘 나왔지만 클라우드와 AI에서 마이크로소프트에게 밀린다 이러한 뷰가 나오며 급락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메타는 오늘 오전 실적 발표가 있었고 컨센을 능가하는 실적을 보여줬는데도 불구하고 시간 외에서 오히려 또다시 3%나 급락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아니 야 이번엔 또 왜 그러냐 하고 물어봤더니 메타에서 이렇게 말했다고 해요. 중동 지역의 긴장으로 인해 광고 매출 둔화 가능성이 있다. 요 말에 집중하며 오히려 주가는 하락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봐도 조금 어이가 없긴 하지만 호재보다 악재가 더 부각되는 그런 시장이구나라는 걸 한 번 더 느낄 수 있죠. 머리털이 숭숭 빠지고 있습니다. 다음입니다. 어제 갑자기 저녁에 속보로 나왔던 이거는 오히려 조금 잠잠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네요. 큰 악재가 되나 했더니 일단 지금까지는 큰 영향을 안 주고 있고 중국 증시도 소폭 하락하다가 지금은 상승하는 모습을 나타내 디폴트 날 거 예상했어 이렇게 말하는 분위기인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여전히 시장에는 다른 좋은 소식이 없다는 게 가장 스트레스가 되고 한국에서는 건설기계 주식이 엄청나게 급락을 나타내고 있어서 저기를 쓴 그걸 보고 혹시나 이거 비구이 위안 때문인가 하고 봤더니 또 그건 아니고 실적이 공개가 되었는데 구조대가 아니라 그냥 잡혀버린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적 쇼크가 컨센 대비 20%나 부족한 실적을 보여주며 오늘 H.D. 현대건설기계는 15% 넘는 급락을 보여줬다고 합니다. 참고로 왼쪽의 차트는 비구이 위안의 차트인데 오늘 주가는 2.9% 정도 하락하는 모습 그리고 여전히 이미 옛날부터 하락하고 있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고 하네요. 다음입니다. 이 와중에 여기에 투자한 사람들은 지금이 약세장이야? 강세장 아니야? 요런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건 바로 비트코인이라고 말할 수 있고 최근에 기름들이 아시다시피 경기 침체, 고금리, 긴축, 실적 악화 이러한 악재까지 겹치며 증시가 하락하고 있는데 오히려 이 상황에 안전자산이라고 꼽히는 금 그리고 비트코인으로 자금이 쏠리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때까지 우리 솔직히 많이 의심하지 않았겠습니까? 야, 비트코인 그거 안전자산 맞아? 라는 이야기를 진짜 많이 했는데 하지만 왼쪽에 비트코인의 차트를 보면은 맞네 너 이번에 완벽하게 증명했다 라는 이야기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같은 투자자들은 조금 고민이 됩니다. 야 이거 야 이거 일주일 만에 20% 올랐다고? 그걸 어떻게 사냐? 라고 말하는 투자들도 많고
아니야, 예전에 몰라. 예전에 늦게 샀다가 나중에 한 5천, 6천, 7천, 8천 이렇게 가면은 손가락만 빨 수도 있어. 이렇게 말하는 투자자들도 같이 있다고 하는데 키르분들은 비트코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실지 그 부분도 조금 궁금하긴 합니다. 그리고 이 와중에 전문가들은 무리한 투자는 금하고 섣부르게 매도하지 말고 지금 같은 하락장은 그렇게 길게 가지 않을 테니까 일단 조금만 버티자 이렇게 원론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하네요. 그래서 저 기리씨 한번 기리분들이랑 이 자료를 보려고 가져왔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뭐 별거 뭐 엄청난 데이터가 있는 그런 자료는 아니긴 한데 하지만 지금 혹시나 마음이 조금 너무 불편하신 기리분들 위해서 간단하게만 보여드리자면은 일단 결론적으로 말해서 지금 만약에 우리가 좀 용기 내서 주식을 사면은 아무리 늦어도 한 3, 4개월 안에는 우리가 그게 플러스로 바뀔 걸 장담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물론 가끔은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 터져서 뭐 예전에 2008년처럼 금융위기가 터진다든지 그런 일이 생기면 얘기가 조금 바뀔 수 있긴 하겠지만 저기릿이 갑자기 지금 사도 괜찮다라고 말한 이유가 뭔가 봤더니 왼쪽에는 바로 코스피의 월봉이 있고요. 오른쪽에는 코스닥의 월봉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친구들의 특징을 보면은 120월선 보라색 선 있죠? 이 차트는 최근 10년간 월봉 차트인데 보시다시피 121선에 닿을 때가 되면은 대부분은 반등하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설령 그 와중에 보라색 선을 강하게 뚫고 내려가는 코로나 시국 그때 같은 경우가 있었겠죠. 그때 같은 경우에도 이게 월봉인데 잘 보시면은 코스피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뚫고 내려간 게 첫 번째 달, 그 다음에 더 하락한 게 두 번째 달, 다시 반등 시작한 게 세 번째 달, 그리고 올라오는 게 네 번째 달,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달, 이때는 오히려 그때보다 더 올라가는 모습을 나타내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때가 그랬으니까 다른 때는 거의 뭐 한 달에서 뭐 두 달, 그 정도면 회복하는 걸 확인할 수 있고 결국은 최근 10년간 코스피랑 코스닥의 흐름을 보면은 120월선이 닿았을 때는 분명히 매수 기회였다라는 이야기를 이 데이터만 봤을 때는 100%다라고도 말을 할 수 있고 그리고 코로나 같은 사건이 터져도 5개월이면 전부 다 회복하는 모습을 나타냈다라는 이야기도 충분히 해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시나 지금 기름분들이 너무나 힘드시다면은 아 그래 5개월이면은 지금이 10월이죠. 이제 11월, 12월, 1월, 2월, 3월 내년 봄만 되면은 어쨌든 다 좋아지겠구나라는 낙관적인 생각은 조금 해볼 수 있다는 거. 다만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오케이 집 팔아서 주식 살게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거 알고 계시죠? 항상 모든 거는 변수라는 게 있고 그리고 앞으로 어떤 식으로 흘러갈지 모르겠지만 그 5개월이 너무나 힘든 시간이 또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섣부른 판단보다는 아까 전문가들이 말했던 그거 있죠. 섣부른 판단보다는 지금 가지고 있는 종목들 이거 앞으로 진짜 오르는 기업들이 맞는지 아닌지만 파악하고 그 주식들은 이제 내 몸에 살이 만들면서 조금 존버를 하되 혹시나 이 주가가 11월에도 조금 더 하락하면서 이거 120일선을 강하게 뚫고 내려가네 그런 얘기가 나오면은 그때는 진짜 한번 용기를 내보자 이 정도로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 길이 또 이제 남은 현금이 얼마 없긴 한데 혹시나 이제 주가가 더 떨어져서 뭐 코스피가 2200을 가거나 코스닥이 700을 뚫고 내려가거나 그러면은 그 남은 현금 또 이제 슬금슬금 투입을 해봐야겠네요. 그리고 기름들 알고 계시죠? 이거는 그냥 단순히 차트만 보고 말씀을 드린 거기 때문에 절대 우리 투자에 뭐 100% 맞는 그런 증거가 될 수가 없다는 거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설령 맞다고 하더라도 지금 우리 계좌 보면 막 답답하고 눈물도 나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 5개월을 버틴다는 게 생각보다 더 힘들 수 있다는 거 그거는 꼭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인 바람으로는 이러한 걱정을 할 필요가 없이 딱 10월 달까지만 뭐 하락하고 그 다음에 11월부터는 귀신같이 올라가는 그런 장이 나왔으면 좋겠네요. 다음입니다. 엔터주 이야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약 파문이 커져가고 있는데요. 여러 작품 활동으로 매우 유명했던 이성균 배우의 마약 파문이 갈수록 커져가는 모습입니다. 이번에는 한국에서 가장 유명한 남자 아이돌 중 하나인 지드래곤도 관련이 있다 이런 얘기를 하며 엔터주 전반적으로 주가가 급락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오늘 엔터주는 대부분 급락, 왼쪽에 엔터에 관련된 ETF가 6%나 하락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고 게다가 이 와중에 무분별한 찌라시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나온 사람보다 더 큰 뭐 여자 연예인이 있다, 뭐 엄청나게 큰 남자 아이돌 그룹이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아직 사실 확인이 전혀 되지도 않은 찌라시라고 볼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주가가 영향을 받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그만큼 이 마약 파문이 꽤나 커지는구나 라는 걸 볼 수 있고 과거의 빅뱅이죠. 빅뱅이 한창 털릴 때
그때 당시 엔터주가 진짜 힘을 못 썼는데 아마 그때처럼 당분간은 쉽지 않겠구나라는 얘기 당연히 해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처기릿은 이걸 보고 좀 무서운 생각이 하나 들어서 알려드리고 싶은데, 이성균 배우가 뭐 혐의를 받는다 이러한 얘기를 딱 받자마자 처기릿이 먼저 생각한 게 뭔지 아세요? 뭐 한 2년 뒤쯤에는 연기로 보답하시겠지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냥 생각 없이 컴퓨터 하다가 갑자기 등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잠깐만. 야, 이거 결국은 이러다가 다 사람들이 마약에 빠지는구나. 옛날 같은 경우에는 뭐 마약하면 진짜 막 난리 나고 막 대서특필되고 그런 모습이 나타난데, 물론 요즘 또 대서특필이 되긴 하지만, 그런데 가면 갈수록 우리가 무뎌지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뭐 당연히 했겠지. 다른 사람도 있겠지. 그런 생각을 한다는 것 자체가 뭐 일단 우리 같은 사람들한테는 괜찮겠지만, 혹시나 어린 친구들은 그런 걸 보면은 뭐 당연히 하는 거구나 라고도 생각할 수 있는 빈도가 많아진다고 볼 수 있고, 결국은 다른 나라가 다 그랬던 것처럼 우리나라도 마약으로 가는 길목에 현재 서 있구나라는 얘기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진짜 뭐 다른 건 다 모르겠고, 최소한 마약만큼은 관용 없는 처벌이 필요하지 않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아마도 저랑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많으실 거라고 생각해요. 다음입니다. SK하이닉스의 실적 발표가 있었습니다. 올 3분기는 1.8조 원의 손실을 기록했다고 하는데요. 다만 컨센은 1.6조 손실이었는데 조금 더 상황이 나쁜 걸 체크할 수 있죠. 그래서 그런지 오늘 주가는 5% 넘는 하락을 하고 있고 12만 원 아래를 잠시 보여주는 모습도 나타냈습니다. 자, 그럼에도 그렇게 나쁜 결과는 아니었습니다. 디램이 2개 분기 만에 흑자 전환을 했고, 여기에는 디램 평균 판매 가격 상승이 큰 영향을 미쳤다고 하니까 하락장만 끝나면 하이닉스 다시 또 13만원, 14만원 확인할 수도 있겠죠. 내년을 보고 지속적으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카카오뱅크 이제 한투뱅크로 바뀌나? SM 주가 조작의 판단에 따라 카카오뱅크의 대주주인 카카오가 나갈 수 있다는 거 알고 계시죠? 그렇게 되면은 지금 2대 주주가 누군가 봤더니 한국투자증권인데 요 친구가 1등으로 올라갈 수 있다고 합니다. 왼쪽에 보면은 정말 특이하게도 보유 지분은 둘 다 27.17%로 똑같지만 딱 한 주 카카오가 더 많은 걸 볼 수 있죠. 그런데 한국투자증권은 굳이 원하지도 않고 반갑지도 않은 상황이다 이렇게 선을 그었습니다. 그 이유는 만약에 한국투자증권이 1대 주주가 되면은 지금 한투증권을 들고 있는 한국금융지주가 은행을 품게 되며 은행 지주회사로 바뀐다고 하네요. 그러면은 규제가 대폭 강화되어 한국투자증권에서는 굳이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고 하네요. 어쨌든 아마 이게 결정 나려면 최소한 몇 년은 걸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당연히 오래 걸리는 싸움이다 보니까 한동안은 카카오 쪽에서 노이즈가 계속 나올 걸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저출산 관련 이야기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8월 출생아 수가 전년 동월 대비 33개월 만에 가장 크게 감소했다고 합니다. 8월 출생아 수는 1.8만 명으로 2만 명 아래로 내려온 것은 1981년 통계 작성 이후 처음이라고 하니까 진짜 난리 났다 라는 얘기 할 수 있죠. 게다가 중요한 거는 8월 사망자 수는 3만 명이라고 하는데 결국은 이제는 사망자보다 출생아가 적은 자연 감소한 인구가 월 1만 명이 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혼인 건수도 1.4만 명으로 작년 동기 대비 1000건 넘게 감소했고 이 와중에 이혼도 많습니다. 8000건이나 된다고 합니다. 다음입니다. 보핏 공개 기대하세요. 삼성전자의 부회장이 연내 출시할 로봇에 대해 기대해달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업계는 지난 CES 2019에서 발표됐던 EX1이 보핏이라는 이름으로 공개될 것이라고 하는데요. 이미 7월경 보핏의 임상 결과를 사내 공지하며 다이어트 측면에서 칼로리 소모가 61% 늘어났다 이렇게 밝힌 적 있었죠. 그리고 삼성전자는 올해를 로봇사업 원년으로 삼을 만큼 힘내고 있는데 삼성 로봇 공개를 기점으로 대기업들의 행보에 로봇 사업이 점점 더 심화될 것으로 본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얼마 전에 두산도 있었고 그리고 하나도 최근 하나 로보틱스를 출범하는 등 대기업들이 로봇의 진심인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입니다. 주가 조작 의혹이 있던 영풍제지와 대한금소 거래가 재개되자마자 바로 하한가를 향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일도 한 번 더 하한가 간다 라는 얘기를 해볼 수 있고 그 근거 중 하나는 왼쪽에 매도 잔량 보시면은 이게 몇 개야 1800만 개나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죠. 그리고 대항제지도 800만 주나 있어서 이걸 다 소화하려면은 한두 번의 하한가는 더 이어질 것이다 라는 예상이 나온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하한가 행진이 끝나면은 아마도 또 천하제일 단타대가 열릴 걸 예상해 볼 수 있는데 지난번에 나왔던 결과를 바탕으로 내일 한번 예상을 해보도록 할게요.
다음 소식입니다. 야, 이게 말이 되냐? 라는 이야기를 그냥 해볼 수 있는데 역대급 반대 매매가 나왔다는 이야기 기론들 보신 적 있죠? 그런데 그게 영풍 제재의 미수금 중복 집계로 인한 것이다.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자, 25일 금투협에 따르면 미수금은 1.04조인데 통계 작성 이후 나흘 연속 최고치를 기록하는 모습을 나타냈고 반대 매매도 평균 500억 규모에서 갑자기 5천억으로 증가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야, 이거 지금 저점 치고 있나 보다 뭐 이런 얘기를 하기도 했었는데, 그런데 그 5천억 거기에는 영풍재지의 반대 매매 거의 뭐 4천억 정도가 그게 매일매일 집계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500억에서 한 1000억 정도로 늘었다, 5천억으로 늘었다, 이거는 잘못된 정보인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진짜 말도 안 되는 실수라고 볼 수 있는데, 어쨌든 이러한 이야기가 나오는 걸 보니까 그럼 아직 반대 매매가 제대로 안 터진 거잖아, 그러면 추가적으로 하락할 수도 있겠다라는 걱정이 또 먼저 들더라고요. 이 와중에 오늘 증시도 안 좋았는데 만약 오늘 저녁 미국장이 안 좋다면은 내일은 진짜 반대 매매가 크게 올 걸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다음입니다. 빅맥 가격 오른다. 맥도날드가 다음 달 2일부터 가격을 인상한다고 합니다. 평균 인상률은 3.7%로 된다고 하네요. 그래서 이제 빅맥은 5,500원이 된다고 하며 원부자재 가격과 그 다음에 물류비 상승으로 인해서 가격 조정이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다만 이 와중에 정말 다행인 거는 다른 햄버거 측은 인상 계획이 없다고는 하지만 그래봐야 뭐 몇 개월 아닐까요? 내년 초가 되면 또 오를 걸 예상해 볼 수 있네요. 다음 소식입니다. 아파트 상승 거래 꺾였다. 이제는 아파트도 꺾인다는 소식입니다. 9월 기준 전국 아파트 상승 거래 비중이 8개월 만에 다시 꺾인 것으로 나타났고 10월은 아직까지 거래일이 남긴 한데 벌써 45%로 지난달 대비 6%나 더 떨어진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금리 인상이 오히려 더 오르면 오르지 떨어지진 않는다라는 게 확인되면서 관망세가 짙어졌다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저기리세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금리가 이렇게 오를 때 부동산이 계속 올라갈 수는 없다고 생각해요. 과연 내년 부동산 가격은 어떨지 개인적으로는 아마도 뭐 최소한 조정이라도 받지 않겠나, 기간 조정이라도 받지 않겠나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어떤 결과가 있을지도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경찰 복장 안 돼요. 자, 오는 할로윈 때 경찰 복장은 당연히 입으시면 안 됩니다. 그 이유는 다른 데 있는 게 아니라 불법이니까 입으시면 안 되고요. 혹시나 입는 걸 걸린다면 징역 6개월 미만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 게다가 내가 혹시나 가지고 있어서 중고 거래를 하더라도 그것도 불법입니다. 그 판매자도 1년 이하의 징역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역시나 3분기도 역대급. 오늘은 현대차가 3분기 실적을 발표했는데요. 3분기에도 역대급 실적을 이어갔다고 합니다. 잠정 집계 결과 매출은 41조, 영업이익은 3.8조를 기록하며 전년 대비 영업이익이 146%나 증가했다고 하죠. 그리고 이러한 호실적의 중심에는 SUV와 제네시스 판매가 작년보다 더 확대되어 60% 비중을 차지한 게 유효했다고 합니다. 또한 하이브리드 모델 비중이 급증하며 전년 동기 대비 친환경차 판매량이 33% 증가한 거, 이 또한 호재라고도 말할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내일 발표가 되는 기아, 이 친구도 잘 나오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해볼 수 있고, 오늘 현대차 장중에 실적 발표가 되고 쭉 올라가는 모습을 나타내다가 증시가 너무 안 좋다 보니까 결국은 하락 마감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의 공부 여기까지 끝났습니다. 진짜 힘든 장 너무 고생 많으시고요. 어디까지 이 하락이 이어질진 모르겠지만 그래도 기름들 잘 버티셔서 꼭꼭꼭 저 위에서 다시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길이셨습니다. 빠이요.